그날의 영상은 평범하게 시작했다. 검은 차량이 천천히 멈추고 빈에서가 조심스레 내렸다. 특유의 차분한 인사, 가볍게 흔드는 손, 오늘도 무사하다는 표정. 그 순간까지만 해도 현장은 축제였다. 그리고 단 몇 초 뒤, 축제는 도발로 바뀌었다. 군중 사이에서 한 여성이 앞으로 치고 나와 손에 든 생수병을 빈에서의 어깨 쪽으로 세게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움찔했고 주변의 시간이 잠깐 멈췄다. 경호 인력이 급히 몸을 만들고 팬들은 당황한 채 뒤로 물러섰다. 욕설을 내뱉던 여성은 곧바로 제지되었지만 이미 현장은 아수라장에 가까웠다. 빈에서의 어깨는 붉게 부어 올랐고 매니저가 부축해 대기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동안도 그녀의 숨은 일정하게 떨렸다. 말보다 표정이 먼저 말하는 순간이었다. 마이크를 잡은 건 MC 신동엽이었다. 그는 생방송의 공기와 돌발의 리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진행자지만 그날만큼은 진행보다 사람이 먼저였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톤은 침착했지만 문장은 단호했다. 연예인을 향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관중석은 일제히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분노가 행동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그 행동의 위험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든다는 사실이 얼굴에 드러났다. 현장 카메라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온라인은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빈에서 피스, 신동엽 분노 같은 키워드가 포털 상단을 뒤덮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공개 장소에서 벌어진 명백한 폭력이었고 팬심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는 범죄였다. 현장 영상은 실시간으로 공유됐고 왜 이런 일? 경우가 너무 허술했다.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동시에 솟구쳤다. 몇 시간 안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목격담, 분노, 우려, 그리고 요구가 뒤섞였다. 요구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둘째, 연예인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시스템. 경찰은 곧바로 가해 여성을 연행해 조사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30대 중반으로 과거 복수의 연예인 팬클럽 활동 이력이 있었고 빈에서의 초기 팬카페 가입 기록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데뷔 초엔 공개방송과 팬사인회를 꾸준히 찾던 열성 팬이었다가 인기의 가파른 상승과 스케줄의 빡빡함을 거리감으로 받아들인 뒤 불만을 온라인에 표출해왔다는 증언도 뒤달았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배신감이 들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것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사실관계는 수사로 가려질 일이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다. 팬심과 집착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타인은 대상이 되고 대상은 쉽게 폭력의 목표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관계에 대한 착시에서 비롯된 문제로 분석한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일수록 개인적 친밀감이 과대평가되기 쉽고 일방적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배신감이 분노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다. 팬과 아티스트 사이에는 공정룰이 있고 그 룰의 첫 줄은 경계 존중이다. 애정은 경계 안에서 건강해지고 경계 밖에서 위험해진다. 소속사는 즉시 모든 스케줄을 중단했다. 아티스트의 심리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빈에서는 안전한 공간에서 치료와 상담을 병행했고 외부 노출은 최소화했다. 팬들은 불안 대신 연대를 택했다. 일본, 베트남을 비롯해 해외 팬페이지에도 응원문이 올라왔다. 오늘은 빈에서, 내일은 우리 가수 상황을 특정인 사건으로 축소하지 않겠다는 집단 의지였다. 신동엽의 발언은 한 문장으로 공기를 바꾸는 사례로 기록될 듯하다. 그는 방송 이후에도 이건 단발성 일탈이 아니라 산업의 안전 문제라며 소속사를 통해 원칙을 재확인했다. 침묵하지 않은 선배의 태도는 연예계 곳곳에서 공유되었고 후배 아티스트들의 지지글이 뒤를 이었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명백할수록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문장이다. 시간은 다행히 빙에서의 편에 섰다. 사건 일주일 뒤, 그녀는 짧은 손편지를 팬카페에 올렸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울기도 웃기도 했습니다. 꼭 다시 무대에서 인사드릴게요. 구체보다 진심이 앞서는 글이었다. 한 달 후, 조용한 팬미팅 형식의 소규모 공연에서 복귀 무대를 택했다.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합니다. 첫 마디가 떨림 없이 나왔고 선택한 곡은 바람이 되어였다. 후렴이 시작될 때 관객의 호흡이 일제히 길어졌다. 그날의 박수는 크기보다 길이로 기억되었다. 상처를 사건이 아닌 문장으로 바꾸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 그녀의 커리어를 아는 이라면 왜 많은 이들이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는지 이해할 것이다. 경북 포항에서 시작해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은 아니었지만 가장 오래 남는 무대를 만들었고 꺾기보다 문장력으로 감정을 설득해왔다. 신동이라는 호명 대신 가티스트라는 단어가 더 잘 맞는 사람. 연습과 학업을 병행하며 서울과 지방을 오간 시간 속에서도 구설없이 성장했고 스태프들이 항상 감사 인사를 먼저 하는 아이라고 말하는 태도.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미지 타격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고 그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지만 잘 다루면 깊이를 만든다. 사건이 던진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첫째, 현장 안전의 표준화다. 행사장 입구 동선 분리, 완충 구역, 버퍼존, 확보, 핸즈프리 촬영 허용과 물품 반입 규정 제정, 위험 요소 신고, 한라인의 상시 운영. 이 네 가지는 권고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한다. 둘째, 무관용 원칙의 명문화다. 현장 폭력과 스토킹, 반복적 괴롭힘에 대해 소속사와 주최 측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프로토콜. 침묵은 이미 하나의 신호가 된다는 사실을 산업이 공유해야 한다. 셋째, 팬 커뮤니티의 자정력 강화다. 경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팬들이다. 위험 신호를 구조적 채널로 올릴 수 있는 운영체계, 그 신호에 즉각 응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언론과 콘텐츠를 만드는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클릭을 위해 재생산하는 자극 대신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우선하는 편집 윤리. 그 윤리의 핵심은 단 두 줄이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추정은 다루지 않는다. 피해자를 소비하지 않는다.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더 자주 말해야 한다. 다시 빙에서로 돌아가 보자. 사건 이후 역주행처럼 그녀의 무대 영상이 다시 소환되었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새롭게 들었다. 비브라토를 절제하고 가사를 앞세우는 방식, 고음을 과시하지 않고 후렴에서 한 번만 울려 카타르시스를 만드는 설계, 프레이즈 마지막에 0.3초 쉼으로 감정의 잔향을 남기는 습관. 그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태도가 남긴 음악은 오래간다. 그래서 질문도 바뀌었다. 괜찮을까? 가 아니라 거디까지 성장할까? 소속사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 민사 모두를 예고했다. 과거처럼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참지 않겠다는 뜻, 침묵 대신 기록을 남기겠다는 선언이다. 법의 영역이 움직이는 동안 팬들은 제자리에서 할 일을 했다. 다시 듣고, 다시 보고, 다시 적었다. 마음이 움직인 증거를 차분히 쌓았다. 좋은 음악은 위로로 남고, 위로는 다시 사람을 움직인다. 그 선순환을 당신과 내가 만들고 있다는 자각은 사실 꽤 강력하다. 검은 차량이 멈추고 한 사람이 내리고, 누군가가 던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맞고, 모두가 숨을 멈춘다. 이어서 들린 한 문장.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은 사건을 멈춘 것이 아니라 침묵을 멈췄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우리는 더 나은 기준을 말하고 있다. 경계를 지키는 사랑, 원칙이 있는 연대, 상처를 의미로 바꾸는 복귀.
빈에서의 다음 무대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노래가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목소리는 사람을 울릴 수 있고, 좋은 사람은 목소리로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을